이어서 최근 노련한 강의로 핫해지신 위영광 삼성님의 성공 스토리가 있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삼성 프론티어 위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10년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완벽히 기억하는 건 아닌데요. 초등학교 2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숙제를 내주셨어요. 너희들의 20년 뒤를 상상을 해서 그걸 일기로 써와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 20년 뒤에는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을 거고, 그리고 내 집, 우리 아이들, 딸 둘의 아들 하나, 그리고 내 와이프. 이렇게 뭔가 행복한 가정을 내가 꾸리고 있을 거다. 이렇게 숙제를 냈어요. 왜? 상상은 현실이 된다고 하잖아요. 상상이 현실이 됐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현실이 되지 않았어요. 현실이 된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진짜 그냥 20년이 지난 것 뿐입니다. 제가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었고 결혼은 고사하고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참 씁쓸한 인생이었죠. 제가 올해로 38살이 되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제가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지만 제 집도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랑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7년을 이렇게 오랜 기간 연애를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 돈이 없었고,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집도 없었겠죠. 제가 7년 동안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었고 와이프도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너무 빡세더라고요. 하루는 와이프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우리 애 낳지 말까?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연애하듯이 둘만 살아도 되게 행복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이야기의 의미를 알았어요. 바로 와이프도 저도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지지 않는 이 삶을 되물림 해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제 친한 친구에게 이 KOK를 소개를 받아요. 그리고 8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를 소개했던 친구, 그리고 또 제가 소개했던 친구, 저희는 다 억대 연봉자가 돼요.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20대, 30대 이 파트너분들이 지금 연 5천만 원이 넘는 연봉자들이 돼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KOK를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더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KOK가 저에게 어떤 로또 1등 같은 그런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7년 동안 다니던 그 직장을 그만두고 저희는 지금 2세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하는 대화는 우리 나중에 어떤 집에서 살자. 그리고 애 교육은 어떻게 시키자.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요즘은. KOK 만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KOK를 만나기 전에 저의 삶도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도구로 인해서, 이 도구의 차이로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KOK가 저희에게 준 선물이 어떤 로또 같은 그런 대박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집, 우리 아이들, 그리고 행복한 가정, 어떤 평범함을 꿈꾸던 우리에게 그런 평범한 삶을 살게 해준 것,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KOK를 만난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의 10년, 아니 5년 뒤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위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기부여 하면 바로 이분이죠. 저의 1년 동안의 맹목적인 부정에 마침표를 찍게 해주신
정태균 사성님의 성공 스토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지게 소개해 주신 사회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30의 열기가 매우 뜨거워요. 우리 2030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스텝 여러분, 그리고 영상 속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같이 해주시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은 희망전도사, 긍정의 사나이, 사성 프론티어, 캐리 정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꿈과 목표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100m 달리기를 딱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미 총성이 울리고 시작하는데 친구들은 각자 다른 결승선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저는 첫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승선이 어딘지 모르는데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나도 태어났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나도 한번 꿈을, 목표를 찾아보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은 있었어요. 사람과 건강은 포기하지 말자 라는 조건을 가지고 성인이 되면서 큰 배를 만드는 조선소 아세요? 조선소? 네. 조선소에서 용접사로 한 4년 정도 일을 했어요. 막 비좁은 곳에 몸을 접어가면서 들어가서 일도 하고 하루 종일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일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조건과는 또 맞질 않았죠. 조건처럼 또 맞질 않아서 이 용접을 할 때 나오는 가스가 휴미라고 하는데 이 가스가 폐에도 안 좋고 또 다른 장기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쉬는 날 한 2km, 회사에서 2km 떨어진 숙소에서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고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빵! 하면서 막 창문이 흔들리고 막 땅이 진동을 하면서 뭐야? 뭐지? 사고가 났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형한테 전화를 바로 했어요. 그랬더니 폭발 사고가 난 거예요. 옆에 회사에서. 그래서 형 제발 사람 안 다쳤지? 사람 안 다쳤지? 물어봤는데 옆에 회사에 저랑 친하던 형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그 폭발 사고로 인해서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참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는데 그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저는 회사에 가서 또 일을 해야만 했어요. 잠재적인 위험과 장기적인 위험이 공존하는 곳. 한 달 30일 중에 딱 하루 쉬는데 134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 일하시겠습니까? 일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또 청주에 있는 택배회사에서 배송 업무. 손에 물건만 들고 있으면 맨날 뛰어다녀요. 1분 1초가 아깝거든. 그리고 강원도에 또 가서 캠핑카 만드는 회사의 기술개발부 부서장으로 또 근무도 해보고 또 요즘 길에서 엄청 많이 보이시는 이 오토바이 배달하는 요것도 해보고 군고구마 장수, 뭐 자동차 부품 대리점, 뭐 실내 포장마차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정말 누구한테 자신 있게 열심히 살았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앞만 보고 뛰어갔는데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는데 내 통장에는 쌓여있는 든든한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빚이 있었어. 대출이 있었어. 야, 이거 뭐지?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이 몸과 마음이 지치면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제가 지나온 이 모든 일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일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공통점은 바로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회사에 출근을 해서 직장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회사 동료들하고 아침에 화이팅! 오늘도 한번 열심히 뛰어보자 하면서 6시, 9시, 뭐 새벽까지 일하시고 퇴근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 내 미래는 밝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는 제 꿈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도 그걸 이루기가 힘들다라는 걸 그때 딱 깨달은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총을 맞아본 적은 없지만 빵 하고 귀에서 총성이 들리면서 총을 맞은 것처럼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저와 가족을 위해서 또 새로운 방법을 또 찾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금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 뭔가 경제의 흐름을 배우다 보면 그 속에 무언가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전구가 반짝이듯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내가 지나간 세월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소리 이름 에너지란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름도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모든 흔적을 지우고 금융회사로 또 취업을 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이때 운명처럼 좀 전에 멋진 강연을 해주신 미카 안규미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KOK 플레이를 저한테 전달해 주셨죠. 저는 KOK 플레이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고 또 경제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는 해안을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 제가 KOK 플레이가 아니었다면 저의 꿈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꿈을 찾았어요. 목표를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정에서 막 기쁨이 넘치죠? 감사합니다. 저의 꿈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이나 목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제가 후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이라는 도구로는 이 내 꿈을 찾을 수도 없었고 이룰 수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30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꿈도 찾으시고 인생의 목표를 찾으시고 또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고 내가 나는 게 아니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이라는 단어 들으시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맞아요. 바로 그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여러분 속에 잠들어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깨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집중하시고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긍정의 사나이 캐리 정태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경주 지역을 열정으로 불태우고 계신 경주의 대표주자 어택은 사성님의 성공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콕플레이 프론티어 사성 어택근입니다.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 경주 멀리서 왔습니다. 좀 더 힘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의 진솔한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살 성인이 되면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약 10년 동안 여름에는 찜통 더위 속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했고 겨울에는 꽁꽁 얼어가는 손과 발을 녹여가면서 힘들게 공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31살이 되던 해에 우연한 계기로 요식업 사업, 식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업치고는 식당 수익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벌었던 월급을 식당을 하면서 이틀, 3일 만에 벌어보니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벌어보는 큰 수입에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했고 반복되는 경기 침체와 함께 저의 통장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7년, 이제는 코로나가 옵니다. 그때 저는 벼랑 끝에서 정말 인생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의지도 의욕도 없이 버티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 콕플레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난 25년간 네트워크만 해오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이 콕플레이, 저도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네트워크 다단계? 네트워크는 돈 버리는 사업이다라고 확신하고 부정하면서 그동안의 아버지의 어떤 유혹에도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콕플레이를 접했을 당시에 단돈 몇 달러라도 아버지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진짜 수익이 생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니 이 사업은 확실히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그동안 수없이 부정해왔던 다른 네트워크 사업들처럼 어떠한 함정이나 독소조항 그리고 악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본질을 그대로 인용한 마케팅 플랜과 콕 토큰의 비전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난해 4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 중간에 많은 좌절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슬럼프에 빠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콕플레이의 소원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난 결과 2020년 10월 21일 재단의 1주년과 동시에 저는 벤츠라는 차량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던 제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날고 날아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보다 뭔가 특출나게 뛰어나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재능이 많아 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살지 않았고 누구나 우리가 옆에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처럼 지나가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저에게 주어진 선택에 있을 때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느 사업들처럼 그런 거겠지, 또 네트워크 뭐 그전 사기겠지라고 콕플레이를 무시하고 넘겼더라면 지금의 제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고사하고 아마 충분히 아실 겁니다.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저 그렇게 많이 힘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상상도 하기 힘든 시간입니다. 2030 여러분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걱정이다, 조언이다, 충고라며 수없이 많이 얘기하는 말들보다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안목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디 옳은 선택을 하셔서 대한민국 2030, 전 세계 2030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큰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의 한 소절이 있습니다. 혹시 불러도 되겠습니까? 아시면 같이 불러주십시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뭐가 있죠? 마음이 있으니
자, 우리 2030 앞으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KOK 안티에서 KOK 찬티가 되신 정소라 사성님의 성공 스토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5개월이나 안티로 있다가 4개월 동안은 혼자서 재테크로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작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정소라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이 긴 시간인데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곳에 오신 분들과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부자의 기회를 잡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처음에 KOK를요, 심하게 반대했었어요. 편견 때문에. 편견이 심했다가요, 제 인생이요, 강의 한번 잘 듣고 바뀌었어요. 친정엄마께서 2019년 12월 달에 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저에게 이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야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당시만 해도 4차 산업 관련된다, 뭐 가상화폐다, 블록체인 기술이다. 사기당한 사람들만 봤기 때문에 엄마 그거 무조건 사기니까 하지 마. 상처만 줬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왜? 제가 제일 잘 아는 줄 알고,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설득이 되질 않는 걸 보고서, 그러면 내가 남편과 함께 둘이서 강의 듣고 오겠다. 무조건 나도 반대하지 않겠다. 대신 나도 이 사업을 알아보고서 그제서야 이거 사기 같으면은 해지하는 거다. 이 약속 받아내고 강의 들으러 갔습니다. 강의를 2시간 동안 듣는데요. 처음에는요, 되게 교만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거 오늘 내가 사기 밝혀내서 반드시 해지시킬 거야. 왜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처음에 마음가짐을 제가 여쭤본 거입니다. 그러다가 중반 지나는데 강의가 너무 짧게 느껴지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마지막 가니까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전 사업과도, 이전 사기들과도 느낌이 달랐고, 미래 사회에 어떻게 보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기회를 잡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티를 마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 걸렸죠. 참여를 했는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킹을 하면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의심을 했다가, 강의를 들었을 땐 너무 좋았다가 집에 다시 가면요, 또 의심이 되고, 확신이 들었다가 또 의심이 되고, 이거를요 4개월 동안 겪었어요. 9개월의 시간이 허비된 거죠. 저는 5개월 안티였다가 4개월 의심을 했으니까요. 그래서요, 안티 사이트도 많아요. 사기라는 글만 다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글 보면서 밤을 지새워본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지인한테 얘기했다가, 야, 그런 거 사기야, 금방 없어져, 하지 마. 또 귀가 얇으니까 그래? 했다가요, 막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지인분들 중에서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회계사로도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요, 재무제표며 이 회사에 뭐며 전문적인 그런 경제적 용어를 저에게 다 쓰면서요, 반박을 하면서 서류를 찾았어요. 서류 보여달래요. 제가요 그때 당시에는 아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요, 그분들이 그런 쪽에 있으니까, 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에 대해서 무엇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저보고 이 사업은 하지도 말고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마,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그래야 되나 생각했다가도 갑자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왔구나.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지도 못하는구나. 오기가 생겨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매일 듣기 시작했어요.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저 원래 책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책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알면 알수록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겠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분들의 이야기만 들었으면요. 저 여기 없죠. 그리고요. 저 지금 억대 연봉이 되었는데 그러지도 않았겠죠? 자, 제 파트너, 제가 이제 사람들 막 소개로 막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야, 너무 좋은 것 같아. 했는데 갔다가 다른 지인한테 안 좋은 얘기 듣고 다 이거 안 할래. 제일 안타까워요. 왜 그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맡기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찾아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남의 말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을 모두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의심의 기간을 마치고 확신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전하게 돼요.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막 전하고 싶어요. 같이 하자. 이거 진짜 좋으니까. 그러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무조건 좋다고는 얘기 안 해요.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 모습을 평가하면요. 지혜로웠다고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솔직히 요즘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모두 다 똑똑해요. 모두 다 지식인이에요. 하지만 내가 아는 지식의 틀에서만 갇혀있는 사람은 너무 안타까워요. 내 지식 밖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내가 그동안 거부했던 것들 중에서도 혹시 그 거부했던 것들이 내 편견 아니었나?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 안 좋아.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해. 이런 분들 많거든요. 내 선입견 아닌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돈 버는 방식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직업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업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지금 있는 직업들이 계속 갈까요? 계속 변하죠. 직업도 바뀌게 될 것이고 돈 버는 방식도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통해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더 이상 안티사이트 따위 쳐다보지 않게 돼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는 거지. 내가 알고 내가 확신이 서게 되면요. 쳐다보지도 않게 돼요. 2030 세대분들이 요즘에 많은 걸 포기하게 되죠. 출산도, 결혼도, 육아도 모든 걸 포기하고 꿈까지 포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30대가 고속사로 죽었대. 너무 안타깝죠. 이 자리에 있는 저는요. 29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아이 둘을 또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친정 부모님께 용돈 받아 쓰고 생활비 받아 쓰는 캥거루족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아픈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의 치료비 한번 약값 한번 대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이제서야 이제 막 효도할 수 있고 용돈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많은 걸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2030 여러분들도 부모님 다 계시잖아요. 마음껏 해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동안 그래서 캥거루족으로 살았다가 콕 때문에 제 인생이 지금 완전히 달라져서 너무 행복하게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남편과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보야, 우리 연봉 혹시 억이 되면 만약 그런 날이 우리한테도 온다면 사실 회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꿈도 못 꿨었거든요. 근데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 셋째 낳아볼까?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KOK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억대 연봉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 전 7월 달에 보면 새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성공하시고 행복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다음 이 자리의 무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3개 국어에 능통하시며 가수이자 작곡가로 활동 중이신 박샘 삼성님의 성공 스토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Samuel Park, and I'm a singer-songwriter from Korea. Chaehyun introduced me with Kokplay business last November, and since then I could achieve my financial freedom through Kokplay. 我叫朴三月，我是韩国的歌手。去年11月中，Chaehyun介绍我这个 KOK business， 从那时候我可以得到 经济自由. 네, 방금 전에 강의하신 김광국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벌 2세를 꿈꿨던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박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싱어송라이터라는 직업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항상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젊은 제가, 어렸던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몰랐고 시드머니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년 11월 달쯤에 여기 지금 MC를 보고 계신 정치현 사장님께서 저한테 콕플레이 비즈니스를 소개를 해주셨고 3달 동안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저도 정치현 사장님과 같이 억대 연봉자가 되었고 이 경제적 KOK 플레이로 얻은 경제적 자유로 인해 제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의 직업 특성상 굉장히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랐어요.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부럽다. 어디 가봤니?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좀 썩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항상 나라를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고 친구들이 없는 게 외로웠고 그럴 때마다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KOK 플레이를 만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3달 만에 많은 파트너분들이 나왔지만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파트너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그분들이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팀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음악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할 때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정치현 사님이 저에게 이 비즈니스를 소개해 줬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이 재테크로서의 KOK 플레이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던 거죠. 안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정말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재테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전채현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정보들을 줬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제 생각에 전환이 일어났죠. 내가 이게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오히려 왜 이제 알려줬냐고 좀 한 달 전에만 알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오히려 타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비즈니스를 지내보니까 실제로 그런 타박을 좀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줘야 되겠구나. 최대한 빨리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이걸 재테크로 혹은 이 비전을 볼 수 있게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 정말 3달 동안 열심히 달렸던 것 같습니다. 전 음악을 했기 때문에 가상화폐나 비즈니스 쪽으로는 문외한에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랬던 저도 정채현 사장님이나 다른 김봉호 사장님 이런 분들께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비즈니스를 소개시켜줬을 때 팀이 커지는 걸 느꼈고 송가변 대표님의 강의도 항상 너무 잘 활용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링크를 보내주고 이거 한번 봐봐라 이랬을 때 저희 팀이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구축이 되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 같은 문외한도 경험이 없는 사람도 3달 만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정말 그 누구든지 열정만 있고 열심히만 한다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처럼 억대 연봉을 3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년에 저에게 이 비즈니스를 소개시켜주고 밤낮 없이 저와 발을 같이 맞춰주고 띄워주었던 정치현 사장님과 남용환 사장님 그리고 김봉원 사장님 그리고 송강훈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